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77번째 7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도시화에 따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면 될 텐데요.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거의 20분 가까이 해서 오늘은 좀 최대한 양도 적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된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공장이 생기니까 당연히 대도시와 신흥공업도시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동하겠죠. 신흥공업도시라고 하면 이제 뭐 전자산업이 발전했던 일어났던 구미, 그 다음에 중공업,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던 울산, 그리고 제철소 포항제철, 포항, 그 다음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졌던 창원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들이 이렇게 신흥공업도시로 성장을 하자 당연히 농촌 인구들은 줄어들겠고 도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농촌과 이별하고 도시를 향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시는 커지겠지만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왔는데 어디서 살 겁니까? 주택난. 또 이렇게 농촌에서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도시에서는 뭐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교통난도 심각해질 테고요. 이러한 도시 빈민들은 결국 빈민촌을 형성해서 살게 됩니다. 이름하여 판잣집들이죠. 산동네, 달동네, 산동네니 달동네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몰려 살게 됩니다. 도시 변두리의 높은 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좀 커지고 도시 계획에 따라서 주거지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71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서울에 살고 있던 빈민들, 사람들을 무려 10여만 명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광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곳의 편의시설은 뭐 하수 정비 시설이라든가 상수 시설, 상하수도 시설, 뭐 버스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편의 시설을 전혀라고 할 수는 없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양지를 무상으로 불화해달라, 세금을 감면해달라, 실업자를 구제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당국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주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죠. 이 부분은 이제 도시 빈민들이 이렇게 도시계획,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계획,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따라서 쫓겨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주거 형태의 변화, 라디오와 TV, 세탁기, 우리 생활에 지금 굉장히 일상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일상이 되는 게 휴대폰이라면 그 시대에는 이런 것조차 휴대폰은 뭐 아예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TV라든가 세탁기, 라디오조차도 많지 않았어요. 60년대 드라마 풍경 같은 거 보면은 마을마다 사람들이 전파사라고 하는 곳에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주니까 거기에 웅성웅성대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정치적인 라디오 뉴스 소식 같은 걸 듣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전시해 놓은 TV 이런 것들 보면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들이 왕왕 등장하는데 그때는 그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전 제품들은 부잣집에만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가전 제품들이 이제 확대 보급된다. 그리고 주거 형태로 이제 아파트가 등장해서 일상화되죠. 연립주택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주로 안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는 거실이 있죠. 그래서 거실 중심으로 생활 공간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니까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쌀이 부족해집니다. 그러자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혼식, 분식을 장려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혼식을 합니다. 잡곡도 여러 가지 섞여 먹고요. 근데 그때는 쌀이 부족해서 보리밥 섞어 먹어라. 막 이런 걸 했었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보면 80년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 이렇게 보리밥을 싸갖고 왔는지 섞어서 싸웠는지 막 검사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기억까지는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분식, 밀가루 음식을 장려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당이 안 좋다 뭐하다 해서 이렇게 밀가루 장려 안 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쌀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장려했고요. 그 다음에 좀 맛은 없더라도 양이 많이 나는 수확량이 많이 나는 벼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죠. 이른바는 아니고요. 통일벼라고 하는 벼를 보급합니다. 근데 인기는 별로 없었대요.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양은 확실하게 수확량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쌀 자급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교육의 양적 증가. 원체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것도 있고요. 60년대, 70년대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거의 2배. 중학생은 2배. 고등학생은 6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폭발적으로 학생들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도 하죠. 높은 교육열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진학 열풍이 불면서 입시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입시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64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무즙 파동이죠. 당시는 중학교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됐는데요. 서울시 중학교 입시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정답이 디아스타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 중에 무가 있었던 거죠. 무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답이라고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떨어진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엿 먹어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재판 끝에 무즙도 정답이다 라고 인정이 돼서 38명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추가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인류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치열해지면 사교육 열풍이 불 수밖에 없고요. 입시 과열로 부작용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학교는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시험 추천제로 중학교를 가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그 뺑뺑이를 돌린다는 표현. 그러니까 학교 번호가 들어있는 구슬을 학생들이 이렇게 막 뺑뺑이 돌려서 그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뺑뺑이 돌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 선생님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때는 초등학교가 선생님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요. 국민학교 그냥 가는 거였지만 일부 사립 거긴 사립은 아닌데 일부 뭐 이렇게 교대 부속 국민학교 교대 부속 초등학교였는데 거기는 신청해가지고 가는 거였거든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합불 이렇게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똥손인가 봐요. 돌렸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돌렸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받은 초등학교로 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인류 고등학교 하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가 이런 다른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뭐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받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 경쟁을 확 줄여줄 수가 있었죠. 대중문화의 발달, 1960년대 라디오, 1970년대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이제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노래와 영화, 이런 대중문화가 확산되죠. 청년문화, 통기타 정도는 매줘야죠. 청바지 정도는 입어줘야죠.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청년문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은 청년들의 이런 자유분방함은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자유분방함을 좀 누르고 정권에 순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 그리고 금지곡 지정 이 노래는 금지곡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금지곡을 지정해서 창작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금지곡들 보면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 그 노래가 뭐 어때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그 노래 가사 중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뭐 묘지 위에 태양이 붉게 타올라? 이거 뭐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 송창식의 고래사냥. 자 떠나자 동해바 동해바다로 왜 떠나? 왜 불러 왜 불러 돌았어 왜 불러 건방져?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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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이거 풍기문란 아니야? 이거 왜 자꾸 이거 거짓말을 강요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 남의 여자 왜 쳐다봐? 뭐 별의별 이유로 금지곡이 만연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던 시대죠. 이렇게 해서 창작의 자유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 영화 기껏 만들어놨더니 사전 검열해서 이거 잘라 저거 잘라 해서 다 잘라버리니까 영화가 내용도 안 되게 막 만들어지는 영화의 수준이 떨어지는 세계의 지금 영화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 한류, 케이팝, 한류 열풍에 이런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없다고 선생님이 좀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1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